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수건인 광양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이 이번 달 착공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광양읍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덕내리 3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예정부지. 건축물과 기능시험장 배치 변경,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착공 시기가 늦춰져 오던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조성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입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종합운전면허시험장은 교통안전교육장, 신체검사실, 기능시험장 등을 갖추고 내년 말 준공됩니다. 광양 종합운전면허시험장은 소형 면허는 물론 광주 전남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특수 차량의 운전면허 기능시험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면허 시험장하고 좀 특이하게 대별되는 부분은 특수 면허하고 4칸 면허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 다른 지역을 찾는 전남 동부 지역민들은 연간 2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양 종합운전면허 시험장은 이 같은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형 아울렛과 도림 미술관 건립 등 영향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광양읍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이 전국 항만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전국 4대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설립된 지난 2011년 이후 모두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19%로 전국 항만공사 평균 7.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수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4년 연속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8월 기준 관광객이 986만여 명을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100만 명 정도가 여수를 찾아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목표 관광객 1,3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4년 연속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며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에 KTX 운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 콘텐츠 확충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박람회장 부지 매각 이후 민간 사업자가 처음 선정된 건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 7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 해양 레저 구역으로 그동안 여러 업체가 이곳 활용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주식회사 푸른 레저 개발을 최종 사업 시행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나선 민간 사업자로는 처음입니다. 모두 230억 원을 투자해 요트와 해양 레포츠 시설은 물론 카페와 숙박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부지 분할 매각의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본 사업 후보자 선정은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더 큰 규모의 민간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매각해야 할 부지가 많은 데다 더 큰 규모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분할 매각도 매각이지만 현재 박람회 재단이 운영 중인 비고쇼나 스카이타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자가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활성화될 때 다른 부지 매각도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 시설들을 장기 임대를 통해서 일단 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매각이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를 이제 모집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박람회장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마을 공동 햇빛 발전소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 햇빛 발전소 사업으로 주안면 문길마을과 구산마을에 각각 70kW와 100kW 용량의 태양광 햇빛 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마을 공동부지에 건립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한 뒤 발전 수익금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공익형 발전소로 운영됩니다. 광양시가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후의 모든 시민이며 민간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광양시는 올해부터 12세 미만 아동에게 본인 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광양 지역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는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 모두 33,700여 명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전남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자부의 입법 예고안은 복지 수요가 많고 지역 발전이 시급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보통 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합니다. 당초 30%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큰 폭의 교부세 감소를 우려한 농어촌 광역자치단체의 반발로 그나마 축소됐습니다. 전남도동 농어촌 지역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70개 시군의 성장 촉진 지역 수요도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산정 기준으로 각 지역이 받는 보통 교부세는 서울을 빼고 경기도가 160억 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하고 부산 106억, 인천 69억 등 8개 시도가 교부세를 더 받게 됩니다. 반면 강원도는 188억 원이 줄어 가장 감소폭이 크고 경북 151억, 충북 79억, 전남 60억 등 7개 시도는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입법 예고안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줄일 때 주는 인센티브 폭을 150%에서 180%로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인센티브와 민간 위탁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매기는 페널티를 신설했습니다. 행자부는 11월까지 법령 개정 절차를 끝내고 부동산 교부세는 연말부터, 보통 교부세는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해온 광주의 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문을 닫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인데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낭송합니다.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주민 독서 동아리의 북 콘서트 모습입니다. 센터는 또 공부 모임이나 아파트 모임 등 마을 공동체는 물론 협동조합 결성을 유도하는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안지구나 광산지구에 이렇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특히나 또 성인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광산구 조례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며 문을 닫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구의회에서 8천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는 센터의 사업이 중복되고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건 잘못이라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탁기관은 의견을 구청에게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구청은 예산을 다시 조절해서 구의회에 요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을 불복종한 것을 구의회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면 도전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 센터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다며 구의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리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모 언론은 지난번 조사특위 꾸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뒤끝으로 의회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갑작스런 잠정 폐관, 불똥은 주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활동이 계속 점차 지금 확대가 되어가고 있던 중에 저렇게 일이 생기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개원 후 1년 반 동안 이곳을 찾은 발길은 4만여 명. 공익센터와 구의회의 갈등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오는 8일 코스모스 가요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나흘 동안 불고기 장인들의 요리 경연을 비롯해 불꽃쇼, 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서천변 7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코스모스 단지와 무지개 분수대의 화려한 분수쇼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축제에는 전국에서 1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수 율촌 일산단에 풋살 경기장이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산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율촌 일산단 폐수 종말 처리장 부지에 모두 4억 원을 들여 조명탑 시설을 갖춘 풋살 경기장 2면을 이달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도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